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 믿고 기댄 사람이 사실은 오랫동안 여러분 몰래 비자금을 챙기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 돈이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혹시 모를 다른 삶을 위한 준비라면 어떨까요? 노후의 고요한 평화를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사랑이라 믿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의심과 불신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그 충격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론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는 부부 사이.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비밀 하나가 어떤 불안을 품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며 저는 70이 넘은 5명의 남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이웃 같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오랜 시간 아내 몰래 비자금을 챙겨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언젠가를 대비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언제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수많은 부부들의 내면에 흐르는 고요한 균열을 보았습니다. 그 균열은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세월 속에서 조금씩 깊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틈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서울 외곽에 사는 70대 중반의 한 남성. 정성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성진 어르신은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로 아파트 관리소 야간 근무를 몇 년간 이어왔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아내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폐 끼치지 않고 내 노후에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길 때 아내에게 부담 안 주고 싶었어요. 그저 그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더 깊은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정성진 어르신은 아내와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쓰러졌을 때 아내가 자신을 외면하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돌아서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비자금이라는 이름의 방어막을 만든 것입니다. 이건 단지 정성진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4명의 어르신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숨겼고 그 속엔 공통적인 정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조용한 공포였습니다. 노후란 그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게 당연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몸이 약해지고 역할이 줄어들고 존재의 이유가 흔들릴 때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돈. 그리고 그 돈은 누구에게 말도 못한 채 작은 봉투로 때로는 통장 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몰래 그런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안쓰러움일까요? 혹은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노후의 부부관계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들어선 길 위에서 다시 믿음을 쌓아야 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국의 옛 고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지기보다 한 번의 속마음 나눈 친구가 더 깊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도 진심을 나눈 적이 없다면 그 관계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정성진 어르신 외에 또 다른 4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왜 그들이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조금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71살의 오상철 어르신입니다. 오상철 어르신은 평생 시계를 수리해 왔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 늘 조용히 틀어놓은 라디오, 그리고 그 위에 먼지가 앉은 시계들. 누가 봐도 성실하고 묵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내는 날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만의 돈을 따로 모으고 있다는 걸 알면 아내는 그 신뢰가 무너졌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혼자 묵묵히 했죠. 벌고 숨기고 또 벌고 감추고.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있어서 오히려 숨겼다니. 이 말이 과연 성립하는가?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 속엔 아주 오래된 죄책감과 책임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오상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아내는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고 두 아이의 학비며 생활비까지 허름한 밥집에서 일하며 다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 고생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본 어르신은 두 번 다시는 그런 꼴 못 보게 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 다짐은 아내를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였고 그 결과가 바로 숨겨진 돈이었습니다. 가게 뒷방에 낡은 시계통 안에 어르신은 매달 조금씩 돈을 쟁여두었고 그것이 쌓여 어느덧 100만 원 단위를 넘길 즈음 혼자서도 그 사실이 무거웠다고 말합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성실한 줄만 알아요. 그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오히려 실망할지도 모르죠. 왜 말 안 했냐고. 왜 의논 안 했냐고. 근데 그 말 들을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이런 심리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오히려 더 말 못하게 되는 마음. 상대의 기대가 너무 크면 그 기대를 깨뜨릴까 두려워 침묵하게 되는 마음. 이런 감정은 사랑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이번에 만난 세 번째 어르신은 대전에서 혼자 조용히 사시는 이종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조금 특별한 이유로 비자금을 챙겼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자식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종남 어르신은 자식과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다툰 후 나는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 상황을 중재해 보려 했지만 이미 상처는 너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매달 연금에서 일부를 떼어 따로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병들거나 쓰러졌을 때 누구에게도 손 안 벌리고 그냥 조용히 요양병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종남 어르신이 이 돈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아내는 늘 자식을 감싸고 어르신의 서운함을 무시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부부 사이에도 경계선을 긋기 시작했고 그 경계선 너머에 비자금이라는 울타리를 세운 것입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도 믿기 어려워질 때가 와요. 그때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숨겼다는 점. 둘째, 그 사랑은 때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셋째, 그 두려움의 중심엔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던 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결국 신뢰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신뢰가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말하지 못하고 숨기게 되고 그 끝엔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께 모든 걸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에는 이 비자금의 또 다른 이유,
존재감과 자존감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안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70대 후반의 강문식 어르신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앞서 들려드린 어르신들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강문식 어르신은 단순히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내가 집안 기둥이었어요. 돈도 내가 벌고 결정도 내가 하고 다 내 손을 거쳐야 움직였지요. 근데 은퇴하고 나이 드니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다들 눈치를 줘요. 아버지는 이제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 말 듣고 나서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이 말들은 무심코 던진 말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평생을 바쳐 만든 자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말이 됩니다. 존재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축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문식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혼자 고추 농사를 조금씩 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팔아서 나온 돈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조금씩 넣기 시작했지요. 그 돈이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되는 수준이지. 근데 그게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내가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다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에게 비자금은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숨겨서 미안할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소박하고 절실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다섯 번째 어르신도 떠오릅니다. 이분은 충주에 사시는 김석구 어르신인데 정년 퇴직 후 자녀들로부터 이제부터 용돈은 우리가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자신이 쓸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커다란 공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 걸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사람은 당당해지는 겁니다. 김석구 어르신은 이후로 작은 동네 마트에서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신문이나 우유 박스를 나르며 월 몇십만 원을 벌었고 그걸 하나하나 모아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나를 위해 한 번쯤 좋은 신발을 사볼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비자금이라는 것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 안엔 자존감, 존재감, 그리고 소외되지 않으려는 간절한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비밀이 만들어진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속엔 나도 그러고 싶었다는 공감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옛 철학자 장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큰 그릇은 천천히 채워진다. 그리하여 더욱 오래 쓰인다. 노후의 사람들, 그 삶은 느리고 표현은 적지만 속은 누구보다 깊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이유로 마음속에 말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마음을 얼마나 읽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그 비자금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부부관계의 거리와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부부 사이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노후에 남편들이 비자금을 챙기는 이유,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핵심엔 신뢰의 거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비자금이란 단지 돈을 숨긴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간격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이 간격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사실 많은 부부들이 결혼 초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 썼고, 이 물건은 왜 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작은 소득에도 함께 기뻐하고 뜻하지 않은 지출에도 함께 고민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런 나눔은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괜히 걱정만 끼치겠지.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진짜 마음은 점점 안으로 감추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조차 혼자 껴안고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비자금이라는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서울의 한 상담소에서 일했던 제 지인은 이런 부부 상담 사례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월급 중 일부를 따로 모아 작은 상가 건물을 샀는데 그 사실을 아내가 뒤늦게 알게 되며 심각한 갈등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였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그게 왜 혼자만의 결정이에요? 왜 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나중에야 알게 된 거죠? 이처럼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단한 배신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비밀, 그 비밀이 반복되고 그것을 나누지 않는 침묵이 길어질 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떤 이유로 쓰이고 있는지 배우자는 알고 계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신호가 있을 때 비로소 속마음을 꺼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것을 감추게 됩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처럼 부부란 마주보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길을 나란히 걷는 존재입니다. 그 길 위에서 비밀은 짐이 되고 짐은 거리감이 되어 결국 마음까지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자금을 만든 남편을 무조건 비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속에 담긴 불안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노후란 경제적인 독립보다 마음의 독립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선 믿음이라는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하고 그 다리는 솔직한 대화로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지혜로운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관계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 남편이 비자금을 숨기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처음엔 분노로 반응합니다. 왜 숨겼어? 날 그렇게 못 믿었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그런 거야? 이런 질문들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한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걸 함께 했다고 믿었고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돈 자체보다 그 행동의 진짜 의도를 먼저 살펴보는 일입니다. 비자금이라는 건 누군가를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일 수 있습니다. 가령 앞서 이야기했던 강문식 어르신이나 김석구 어르신처럼 존재감의 회복이나 작은 자존심 혹은 병이 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질문이 시작이 될 때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상담 현장에서 저는 실제로 이런 대응을 선택한 여성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60대 후반의 박금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 넘게 모아둔 비자금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엔 배신감에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곱씹으면서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못했을까를 먼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레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그 돈은 언제부터였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거야?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금씩 입을 열었고 마침내 그저 내 손으로 내 인생의 작은 한 조각은 쥐고 싶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비자금은 오히려 두 사람을 잇는 하나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없었던 진짜 대화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비밀을 들켰을 때보다 비밀을 말할 수 없었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방을 원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감정의 공간, 의견의 공간, 그리고 결정의 공간. 그 공간이 너무 오래 닫혀 있으면 사람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비자금이란 어쩌면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혹시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 공간을 함께 열어줄 수 있다면 비자금이 더는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그 마음속 아픔을 먼저 들여다보라. 우리가 관계에서 마주한 비밀 앞에서 이 문장을 기억한다면 분노는 대화로 바뀌고 서운함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자금을 만들지 않게 하려면 미리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노후의 부부가 지켜야 할 현명한 생활 습관과 소통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자금을 만들지 않게 하려면 부부가 평소에 어떤 태도와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돈보다 말입니다. 말이 오가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서로가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게 되고 그 틈으로 비밀이 스며들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요즘 남편은 집에 있어도 말이 없어요. 내가 뭘 물어보면 대답만 하지. 먼저 말 꺼내는 법은 없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 부부의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침묵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말합니다. 내 말 해봤자
잔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괜히 얘기 꺼냈다가 기분만 상하지.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결정은 본인이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남편은 말하지 않고 아내는 대답 없는 대화를 반복하며 마음에 실망과 오해가 쌓여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매일 짧게라도 서로의 하루를 묻고 듣는 것. 둘째는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루를 묻는 건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오늘 기분 어때요? 저녁에 식사 후 오늘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요? 이런 말이 서로의 마음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논하거나 자녀의 지원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 상대방의 돈에 대한 가치관, 우선순위, 그리고 숨은 걱정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구례의 한 어르신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부부 정산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두 분이 밥을 먹고 차 한 잔을 하면서 이번 주 지출을 확인하고 남은 예산은 어디에 쓸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그냥 돈 얘기뿐 아니라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같이 얘기하게 돼요. 서운한 거, 기쁜 일, 미리미리 털어놓을 수 있으니 비밀이 생길 틈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비자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그늘입니다. 그래서 말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늘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이 빠진 남편들에게 존중이란 존재를 지탱하는 마지막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당신 덕에 든든해요. 그때 당신 결정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못 살았을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건 말해본 사람만 압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이 가족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건 아닐까? 하는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이 담긴 눈빛 하나, 그리고 솔직한 대화가 사람을 다시 삶 속으로 불러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이란 말하지 못하는 침묵에서 자라난다. 우리는 그 절망을 말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사랑의 시작이며 오해의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노후에 남편들이 비자금을 챙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5분의 실제 사연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혹은 자식에게 외면당할 때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고요한 불안이 비자금이라는 형태로 쌓여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존재감, 그리고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역할이 줄어들고 존중이 사라지는 경험 속에서 나는 아직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작은 비밀 통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거리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살아왔지만 더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관계. 그 침묵이
그 사람은 몰라도 된다는 판단을 낳았고 결국은 부부 사이에 비밀을 만드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비자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말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떤 두려움 속에 말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느새 그 사람의 이야기를 흘려듣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 방송이 그 작은 질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못한 시간들, 침묵 속에 갇혀있던 마음들, 이제는 조용히 꺼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요즘 어때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오랜 벽을 허물며 잃었던 신뢰를 다시 찾아오게 합니다. 이야기 속의 어르신들처럼 그 누구도 나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자 외로웠고 서운했고 말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이해하려는 용기, 그리고 다가서려는 태도, 그것이 부부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내 남편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또 누군가에게는 나도 그런 비자금이 있었지 라는 고백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삶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진실은 말하는 자보다 들어주는 자의 품에서 자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품이 그 누군가의 진실이 자라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안고 현명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 편에 서 있는 노후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